에릭센은 과연 토트넘 유니폼을 다시 입을 수 있을까요? 토트넘이 역대급 선수 영입을 추진하면서 라이벌 구단들에게 강한 경기를 받고 있습니다. 한 영국의 축구 전문가는 비수마 영입 하나만으로도 토트넘이 우승 경쟁 팀들에게 두려운 팀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맨시티, 리버풀? 전력이 좋다고는 하는데 지난 시즌 토트넘은 맨시티를 상대로 2번 모두 이겼고 리버풀을 상대로 2번 모두 비겼습니다. 비수마가 없어도 토트넘은 강팀 대열에 낄만 합니다. 이제 센터백과 공격수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도 영입을 진행하고 있는데 찌라시처럼 말들이 돌기만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비수마 영입으로 미드필더 라인은 확실히 짜 놓았는데 기성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리 공격형 미드필더를 찾으면서 에릭센에 대해 끊임없이 영입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여 동안 확실히 3파전이라고 했었죠. 토트넘, 맨유, 브렌트포드. 그런데 최근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소식통에 따르면 에릭센이 차기 행선지로 런던을 선호 중이다. 맨유가 에릭센을 원하지만 맨체스터 연고 때문에 런던 연고인 토트넘과 브렌트포드의 싸움으로 향하는 에릭센의 선택지는 런던이다. 선수들은 팀을 정할 때 돈만 많이 준다고 좋은 팀이라고만 해서 정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선수가 가정을 꾸렸을 때는 사랑하는 아내의 환경과 자녀들의 성장까지 감안하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에릭센이 가정을 중요시한다는 건 매우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의 선택지로 좁혀졌는데 이러면 토트넘이 더 유력해질 수 있죠. 브렌트포드와의 의리를 평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에릭센의 능력이 중하위권에 머물 수 있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선수들의 이적설들을 보면 대부분은 더 큰 무대에서 뛰기 위해 이적을 합니다. 누네스, 비에이라는 포르투갈 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아스날로 오게 되고 홀란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는 맨시티로 옮겼습니다. 비수마도 중위권 팀인 브라이튼에서 토트넘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에릭센이 브렌트포드의 의리로 남을 시기는 아니죠. 이는 최근 ESPN도 힘을 싣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에릭센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체념하고 있다. 현재 에릭센은 토트넘, 맨유를 비롯해서 몇몇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에릭센은 손흥민과 동갑으로서 전세홈기를 보내야 할 때입니다. 손흥민보다 먼저 이탈리아 리그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보긴 했는데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의 가치보다는 덜할 것이고 이 전성기를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 도전도 가능하고 더 높은 곳까지 바라볼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하는 게 맞죠. 브렌트포드는 구단의 주급 체계를 뒤집어서라도 에릭센을 잡아보겠다고 구애를 하고 있다 전해졌지만 이미 에릭센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활약하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다 보니 에릭센은 브렌트포드를 포기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토트넘밖에 안 남네요. 토트넘이 2019-2020 시즌부터 점점 무너져 내린 결정적인 원인이 에릭센 포지션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기성용의 모든 선수가 중요하다면서도 개인적으로 공격형 미드필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확실한 건 레비 회장은 팀 내에 그런 자원을 홀드했습니다. 2019년으로 거슬러 보면 이미 에릭센은 이적료가 1,000억이 훨씬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흥민보다 더 높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월드 클래스급 미드필더로 인정받는 선수인데 그의 주급은 7만 5천 파운드였습니다. 당시 메뉴의 포그바가 29만 파운드, 데브라이너가 30만 파운드인 것을 감안하면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팀 내에서 주급 순위는 낮은 편은 아니지만 레벨이 비슷한 선수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주급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시기에 계약을 한 주급은 아니죠. 2016년에 2019-2020 시즌까지의 재계약한 주급이었습니다.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선수라면 손흥민처럼 계약이 2년여가 남아도 타 구단의 러브콜도 많고 구단에서 어떻게 해서든 재계약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레비 회장은 에릭센에게 재계약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측상 20만 파운드 이상은 절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고액이 케인 20만 파운드였고 에릭센이 떠날 수 있다고 느낄 때 토트넘 역사상 최고 이적료로 경신하고 주급 20만 파운드를 주고 은돈벨레를 데려온 거니까요. 레비 회장은 에릭센에게 재계약 카드를 쓰긴 했지만 손흥민처럼 이곳에 꼭 남아줬으면 좋겠어와 같은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과 에릭센의 차이점이라 한다면
손흥민은 사인을 했고 에릭센은 거부했다는 거죠.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지난 2018년 레알이 에릭센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루어질 뻔했으나 레비 회장의 터무니없는 요구와 지단 감독의 재임명으로 인해 무산됐다. 그러면서 양 구단은 여러 번의 회의 끝에 7,500만 유로 합의에 이르렀고 에릭센 역시 이적을 원했으나 레비 회장이 갑작스레 1억 유로를 고수하면서 거래가 지체되었다. 이렇게 에릭센은 당시 토트넘의 재계약 제안을 거부하기도 했지만 그 의미가 무조건 토트넘을 떠나고 싶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직접 영국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적은 레비 회장에게 달려있다. 토트넘에 남지 않을 이유는 없다. 재계약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압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가치가 가장 높을 시기의 인터뷰였습니다. 레비 회장은 이브닝 스탠다드를 통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리그 내 라이벌과 거래하는 데 두려움이 전혀 없다. 내 시선은 단순하다. 기존 선수가 재계약을 맺으려면 조건만 맞아야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팀에 남고 싶어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계약이 끝나는 선수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둘이 이러면서 시간만 끌다가 무리뉴 감독만 멘붕된 거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에릭센이 토트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레비 회장은 에릭센을 2,500만 파운드만 받고 인터밀란으로 보내줬습니다. 보내준 거예요. 레비 회장도 당연히 계산을 한 거지만 이적료를 이렇게까지 낮춘 것은 그만큼 에릭센의 주급을 높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에릭센에게 중요한 것은 이적료보다 주급이니까요. 4천만 파운드 이적료에 주급 20만 파운드면 에릭센이 떠날 이유가 없겠죠. 인터밀란에서 35만 파운드가 주급이었습니다. 에릭센도 레비 회장이 예우를 인정한 건지 지난 시즌 브렌트포드와 토트넘이 경기를 할 때 에릭센은 토트넘 팬들 앞으로 다가가 인사를 하며 오히려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에릭센이 토트넘 거부 반응만 없다면, 토트넘이 어차피 선수 보강에 열을 올릴 거라면 에릭센은 분명 이적료도 들지 않고 인터밀란에서 받았던 주급보다 낮지만 본인이 아픈 이력도 있고 손흥민 기준 전성기 3년차가 되기 때문에 적정선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 만약에 에릭센이 브렌트포드를 선택한다면 이건 지단이 파리 생제르맹의 러브콜을 뿌리친 것과 맞먹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에릭센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위해서라도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덴마크는 이번 월드컵에서 크로아티아급 대형 사고를 칠 수도 있는 다크호스 팀입니다. 에릭센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죠. 경기 감각을 잃지 않으면서 컨디션 조절차 로테이션이 되는 건 허용되지만 벤치 멤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에릭센이 토트넘에 합류하는 건 3-4-3, 3-5-2냐의 콘테 감독의 전술까지 변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콘테 감독도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릭센이 토트넘에 합류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디 영끌로 대출받아서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에릭센 오는 것은 토트넘의 좋은 옵션이 될 것입니다. 그만 밀당하고 사인하자.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